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에서 안종현 경매 TV를 운영하고 있는 안종현입니다. 우리 회원님은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에 소재하는 다가구 주택 현재 경매 진행 중이고요. 2차 매각 기일이 2021년 12월 13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경매 투자라기보다는 공부하시는데 좀 의문사항이 있으셔가지고 네이버 지식인에다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이를 제가 영상물로 간단하게 제작을 해서 답변을 드리며 아울러 이 영상물은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안종현 경매TV 채널에도 편집을 해서 올릴 예정이오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회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부터 잠깐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권리분석에 질문 드립니다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요 경매 사건 번호가 이제 2020 타경에 13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금액이 없는 게 맞는가요? 두 번째가 보니까 당해세 같은 경우는 인수가 된다고 하는데, 이제 당해세 같은 게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는요, 조금 이따 제가 경매 정보지를 펼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도 보시면서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정보지입니다. 이 건이죠.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사건입니다. 강릉 지원 사건이고요. 경매 사건 번호가 2020 타경에 1300 임의 경매되어 있네요. 다른 밑에 보니까 사건 번호 하나 더 있죠. 2020 타경에 3만 천인가요? 3141호. 요건은 경매 신청했다가 경매가 이제 취하가 된 것 같습니다. 물건 소재지는 강릉시 내곡동에 소재하고요. 다가구 주택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일 현황을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오늘 제가 답변 드리는 날 기준 해가지고 입찰 18일 전입니다. 그래서 2차 매각 기일이 2021년 12월 13일에서 3억 300여만 원으로 해서 본 사건의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물론 그 전에 경매가 취하가 될 수도 있겠죠. 법원 경매는 항상 경매 취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 전제하에서 이제 우리가 접근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 우리 회원님이 의문사항이 돼가지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지 그 여부에 돼가지고 임차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임차인들이 보니까 전체 10분이네. 임차인들 총 10분이고요. 임차인들 10분이고 그 다음에 보증금 합계액이 1억 4,700여만 원, 1억 4,720만 원입니다. 월세가 꽤 많이 나오네요. 월세가 6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임차인을 즉 낙찰자가 인수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요, 일단 먼저 경매를 공부하신다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멸 기준부터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소멸 기준에서 건전한 건입니다. 2014년 4월 4일인데요. 일단 부동산, 여기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 있는 내용인데 경매시 매각으로 경매 정보상에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전부 다 소멸하니까 낙찰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부동산 상의 그 권리, 그 임차인이거든요. 임차인들은 즉 건전한권에서 2014년 4월 4일이죠. 2014년 4월 4일 날 저당권 설정했는데 이 날짜보다 빨리 먼저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있는지 그 여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4일입니다. 2014년 4월 4일에가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임차인을 보니까 권리분석은 쉬워요. 2014년 4월 4일인데 2016년이죠. 2018년, 2019년 다음부터 2020년이니까 전부 다 이게 2014년 4월 4일 이후이기 때문에 따라서 경매 정보지도 보시니까 대항에서 없음 전부 다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낙찰자가 부동산 등기부상으로도 인수하는 권리가 없고 또 두 번째 부동산상의 권리자인 임차인 역시 마찬가지 인수하는 그런 임차인은 없고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해세 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낙찰자가 인수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요. 여기 보시면은 압류 해가지고요. 여기 중간에 보면 압류 나와 있죠. 이게 강릉시입니다. 강릉시 징수과에서 압류를 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때로는 경매 물건에 있어가지고 압류 등기된 부분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 조심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경우만 조심하지? 그러니까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가지고 이 건전한권 소멸 기준 권리 아닙니까? 2014년 4월 4일. 이거보다 먼저 빨리
전입 신고한 임차인, 즉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요, 때로는 이 압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 당해세가 비록 나중에 설정되었다 손치더라도 이 세금이 당해세 또는 일반 조세 같은 경우에서 이런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이 사람이 전세보증금, 예를 들자면요, 전세보증금이 1억인데 당해세든 일반 조세든 세금이 말이 먼저 배당 받아감으로 인해서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뭐 한 5천만 원밖에 배당을 못 받았다 이게 지금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거용 부동산이든 또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받는 부동산이든 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보니까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 이랬을 적에는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즉 이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 하니까 당해세가 있고 일반 조세가 있거든요. 당해세 같은 경우는 당해세가 우선 원칙이 있고요. 일반 조세 같은 경우는 법정기일을 따집니다. 근데 일단 법정기일이 만약에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날짜보다 빠르다 그러면요, 때려는 봐서 낙찰자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그 불책의 피해, 손해를 입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보니까 뭐 임차인도 한 10명 정도 되고, 뭐 등기부 등본 보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것 같아도. 그런데 뭐 큰 어떤 뭐 문제점은 없지 않느냐. 그럼 일단 2차 매각기일이 2021년 12월 13일입니다만 물건 전경을 한번 볼까요? 전경을 보면 사진이 희미하게 나와 있네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데 다음 로드뷰에 의해서 잠깐 잡힐는가 모르겠네요. 이게 멀리서 잡혀가지고요. 이게 주변에 보니까 논이 있네요. 논이 있고, 이거 어딨나요? 엉뚱한 데 로드뷰 찍어놓은 모양이네요.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보셔가지고요, 경매 투자를 하시면서 가지고, 이제, 요점만 그대로 딱딱 찝으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낙찰자 인수는 뭐지?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보다도 먼저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있는가, 또는 말소기준 권리보다도 먼저 설정된 어떤 가등기라든지 가처분 등기라든지 이런 권리가 있느냐. 그거 없으면 낙찰자 인수상은 없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당해세는 낙찰자 인수한다는데, 인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해세를 인수한다는 것이 아니고, 당해세로 인해서 당해 사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낙찰자 인수한다는 것이죠. 당해세 세금은요, 예를 들어가지고, 집주인이 세금을 한 1,000억을 체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1,000억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매 결과 조세 세권이 말이죠. 한 100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았어요. 그 나머지 999억 9,900만 원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경매신 매각으로 소멸돼 버립니다. 세금은 없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당해 경매 사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적에는 때로는 봐서 그 임차인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유튜브 안정현 경매TV를 운영하고 있는 안정현이 말씀드렸습니다. 열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그리고 저는 매주 월수금 20시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참석하셔가지고요, 경매 실력을 향상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정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